책 이야기로 나를 바꾸는 책바퀴. 챗바퀴. 안녕하세요, 오바퀴. 준바퀴. 큰바퀴입니다. 역시 또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번 에피소드의 책은 수전 케인의 비터스위트였잖아요. 저희 아직은 굉장히 작고 소중한 댓글 중에 세 분의 대화 중 슬픔을 대처하는 방식이 다양해서 재밌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소중해서 사실 몇 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달아주신 분 이름이? 죄송한데 성함을 저기- 기억 못하네요. 좀 공룡인 것 같은데. 공룡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 몇 분 계세요. 네. 조식 공룡인지 초식 공룡인지. 네. 그래서 두 분 혹시 지난주 동안 인생의 씁쓸함을 잘 대처했는지, 더 잘 포용하는 삶을 사셨는지 궁금하네요. 준바키님. 저는 좀 슬픈 게 있었나? 네, 그냥 제 감정에 조금 더 안정되게 흡수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바람직하네요. 정말 그러라고 쓴 책 아니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책을 읽지 않고도 뭔가 제가 말한 내용들이 책에 나왔다고 해서 더 나 잘 살고 있구나. 그래서 감정을 더 잘 컨트롤해야겠다, 맞아요. 흡수해야겠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비터스위트 읽고 또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책이 휘발성인가 봐. 그게 삶이죠. 네, 그냥 뭐 나대로 잘 살았던 것 같고 어. 다행히 비터할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음. 스윗하게 잘 살았습니다. 우리 큰바퀴님은 저도 참 무난한 인생이에요. 그냥 큰 굴곡 없고. 근데 가끔씩 이제 뭐 기분이 조금 다운될 때가 있고 이런데 그때마다 책이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이 다운되는 감정도 내가 이겨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그냥 안고 가고 이게 나의 예술성에 도움을 준다면 얼마든지 안고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오늘의 책은 너와 나의 이상형. 교수님의 가장 아니 내가 내 이상형이라고 했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날 보자마자 죄송해요. 저 이상형도 비슷 유해해요. 이게 뭐야? 책을 한 번 더 읽으니까 너무 멋있으시더라고요. 그 생각과 그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너무 멋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유현준 교수님. 네. 그래서 교수님의 가장 최근작인 공간의 미래입니다. 교수님이 알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건축사 사무소 대표와 이제 교수로 일하고 계시면서 알쓸신잡에 나오면서 특히 인기 많이 얻으셨던 것 같고 북토크로도 이제 많이 알려져 계시고요. 이 책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변화된 공간에 대한 질문과 답을 정리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흔히 이제 의식주라고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 요소가 있는데 그 팬데믹 중에 가장 생각이 많이 변화된 게 바로 사는 곳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게는 내가 사는 곳에 관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 교육, 일자리, 도시, 정치, 기후 변화까지 공간이 닿는 모든 것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목차만 보면 사실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막 11개 되는데 이거 언제 다 읽고 앉아있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읽다 보면은 되게 쉽게 풀어내셨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또 생각지 못한 분야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해주신다는 점이 이 책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어떻게 읽으셨나요? 오바키님? 저는 당연히 팬심으로도 잘 봤고 이 책은 이거 말고도 이분이 쓴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쓴 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봤고 이게 유토피아? 근데 물론 중간에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거나 이게 실현 가능하겠어라는 것들도 있지만 나름 정말 도시를 사랑하는 사람의 시각으로 잘 쓴 책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어요. 준바키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그 공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시각, 다양한 분야를 얘기해 주는 게 되게 독특했고 지금 오바키님 얘기하셨듯이 사실 글로 풀어내는 게 진짜 그런 유토피아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라도 이렇게 쓰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써주는 게 참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책에서. 네. 다시 두 번째 보니까 또 다르던가요? 네. 사실 이제 읽은 지 이제 반년이 지났죠. 저희 올해 초 독서 모임의 책이어서 그때 한번 읽고 다시 읽었는데 새롭더라고요. 그 반년 사이에 이제 또 겪은 일도 있었을 테고 생각이 변화된 부분도 있었을 텐데 다시 읽었는데 이제 새로운 것들이 보이면서 교수님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DM 보내보세요. 네. 좋아요 눌러주실 겁니다. 이게 총 11개의 챕터가 있는데 가장 처음 챕터가 이제 마당 같은 발코니가 있는 아파트, 즉 우리가 먹고 자는 이제 일하는 공간까지 된 사는 곳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작가님이 여기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아파트 뭐 5가지 원칙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가구, 발코니, 소셜 믹스, 공원, 기둥식 구조, 네. 복합 구성. 오, 복잡하네. 네,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너무 약간 이론적인 얘기가 아닌가는 싶은데 이게 읽어보면서 이제 우리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사는 곳에 대한 깊은 생각을 조금 다시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은데 살고 싶은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바뀌었다면 집의 형태에 대해서 바뀌진 않았는데 제가 코로나 때 재택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근데 저도 되게 집순이고 제 방에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데 이 공간을 업무하는데 같이 쓰니까 저도 약간 목이 조여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공간에 대한 변화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이 코로나 때 좀 많이 느껴가지고 이 책 이 내용을 보면서 맞아 이랬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재택근무로 바뀌신 분들 많아가지고 오바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막 바뀐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집을 고를 때 내가 살 집을 고를 때 항상 뷰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건물이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따닥따닥 붙어있는 구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앞에 트여 있는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만 만족한다면 저는 그거랑 주차. 요거만 중요하죠. 주차랑 창문을 열었을 때 앞이 좀 트여 있는 곳 이게 뭐 무슨 뷰가 좋아서라기보다 그냥 앞이 뭐가 없어야 되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만족이 되면 저는 뭐 코로나 전이나 후나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미 집 고르실 때 약간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다들 이런 집에 살고는 싶어는 하나 굳이 필요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말씀하신 이제 뭐 앞에 뭐가 건물이 없고 뭔가 탁 트인 이런 거는 사실 집값을 올리는 많은 요인이 아니겠어요. 그 자연 경관 이런 거. 근데 이제 굳이 집에 많이 있을 필요가 없으면 이게 굳이 엑스트라 머니를 쓰면서 해야 될 부분이냐 했을 텐데 그걸 이미 알아보시고 사신 거죠. 네, 저는 네. 해 뜰 때 일어나고 해와 함께 일어나는 사람이라서 해가 뜨는 걸 느껴야 돼요.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암막 커튼도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일어나기는 훨씬 쉬워요. 해가 일찍 뜨니까. 근데 너무 피곤하시진 않나요? 안 피곤해요. 아니 자기 리듬하고 맞으면 그게 맞아. 최고지. 그래서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동네 있으세요? 금바퀴님? 저요 살고 싶은 동네 우리나라 한정입니까? 괜찮아. 유형을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어. 저요. 저는 아직도 그 센트럴 파크가 내다보이는 그 뉴욕의 제일 비싼 고층 아파트 살고 싶네요. 와, 거기 꿈은 크게. 거기 일주일에 얼마 하나? 일주일에 250 이렇게 하나? 250만 원이요? 만 원? 네. 더 할 것 같은데요? 더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이거 10년 전에 알아봤을 그 정도 했어요. 10년 전. 그러면은 지금 뉴욕 그 렌트 가격이 진짜 최대로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네. 왜 살아? 이제 다른 메리트들이 있는 거죠. 거기 돈이 그만큼 있으면 살긴 하겠다. 그쵸. 송혜교도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송중기랑 이렇게 연애할 때 거기서 했다고 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없던 연애도 생길 것 같아. 아니 왜 준바퀴님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세요? 아니. 뭐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저희 생각지도 예. 못한 이름이다. 이게 진짜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얘기의 굴레가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게 또 맞아요. 이게 톡의 네. 매력인 것 같아요. 대본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세세한 것까지 저희가 써놓지는 않으니까. 이거 완전 라이브에 편집이 없거든요. 왜 송혜교 송중기 사랑했었다 그래 헤어졌다 왜? 저는 이제 두 분 이제 살고 싶은 집이 어떤가의 얘기를 들었을 때 두 분이 느꼈던 거 두 개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작년에 한국 들어와서 부모님이랑 살면서 이제 탁 트인 공간은 아닌데 이제 집 앞에 이제 나무들이 좀 이제 그냥 전경들이 이게 조경이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거가 코로나 시대에 좀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나무를 볼 수 있다는 게 탁 트인 전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과 동시에 제 방 안에서 이제 뭐 레슨도 해야 되고 뭐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답답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 될 거라면은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선 여기에서 언급했었던 부분 중에서 이제 공원이라는 걸 언급을 하시면서 공원은 공공의 장소잖아요. 그러면서 내 소유이기도 한 거잖아요. 내 집 앞에 공원이 있고 내 집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나의 환경이. 그래서 그렇게 도시가 공공이지만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곳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 공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딜 살아도 공원이 항상 옆에 있었어요. 3분 거리에 공원이 있거나 5분 거리에 공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을 봐야지 평화가 오는? 그러니까 저는 물보다는 풀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는 걸로. 그게 난이죠. 보통 산이냐 물이냐. 네. 저는 물보다는 초록색. 네. 찐바키님은? 근데 저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이 5분만 나가면 천이고 제가 있는 곳이 단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주변에 좀 그런 운동하거나 돌아다니거나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잘 되어 있어서 사실 근데 활용을 좀 못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런 걸 잘 활용을 하면 굳이 내가 큰 집이 필요하겠냐. 맞아요. 굳이 내가 발코니가 뭐 있어야 되며 굳이 정원이 있어야 되는 집에 살아야 되느냐. 그런 공공물을 잘 이용하면 내 것처럼 쓸 수 있을 텐데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공원이 있는 거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니까 더 그 중요성이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안에서 뭐 진짜 누워서 그냥 뭐 책 한 권 읽다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주택가 안에 있는 공원이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없고 그 주위에 뭐 상업시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서 이제 근데 어렸을 때는 저도 이 고마움 몰랐을 것 같아. 약간 이제 머리 크고 나니까 자연의 중요성 이제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의 중요성을 이제 조금씩 깨닫는 나이가 돼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책 읽으면서 더 느꼈고 이제 하루하루 더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이제 공간 하면서 집 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부동산, 투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투자. 근데 준바키님 표정이 투자 뭐? 저요? 아예 몰라가지고 그러게 표정이 투자 뭔? 은혜야, 투자이지 은혜야. 뭔들 이런 표정인데? 다행히 좀 마음의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하면 저도 모르기 때문에 투자 얘기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책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 집이나 특히 한국의 아파트 생각하면 그 아파트 구조가 벌써 있잖아요. 내 집이나 친구 집이나 똑같아. 그렇다 보니까 가치 판단이 이게 집값밖에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획일화가 되었다. 획일화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정량화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프랑스 이제 네. 화폐 단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얘기가 이제 반대의 경우로 나오는데 이제 프랑스의 경우 중산층의 기준 이미 많은 분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중산층의 기준이 나만의 독특한 맛을 낼 수 있는 요리가 있다. 그리고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다. 외국어를 할 수 있다. 같은 이제 가치 판단의 기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 이걸 읽어보셨을 때 난 중산층인데?
난 상류층인데 좀 이런 거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 살면은 난 중산층이야. 나는 해당이 다 안 되는데. 아, 그래? 에이 왜 자기만의 거 있잖아요. 이게 막 전문적인 게 아니라 진짜 이 기준은 즐기냐의 기준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진짜 독특한 것 같네요. 그쵸? 이런 기준이 참. 그게 이제 취미 활동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게 옛날 우리나라가 이제 좀 늦게 따라가는 것 같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약간 급 선진국 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일이랑 개인 삶을 분리하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유럽에서 언급했었던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삶을 얼마나 즐기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근데 막 물리적으로 보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집 크기, 사는 동네, 자동차 또는 뭐 학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제 재단을 하게 된 건데 유럽의 삶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말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잘한다 기준이 또 달라. 그렇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 친구가 I can play the guitar. 나 기대를 엄청 많이 했어. 근데 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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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뭐 멜로디는 맞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즐기면 됐어요.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치면 어디 가서 I can play the guitar 절대 얘기 못해. 그렇잖아요. 그렇죠. 저기 있다 아는데 미라레 수심이. 즐길 줄 아는 즐길 줄 아시는 자네. 체크. 그래서 여기서도 프랑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독특한 무엇이 있다라는 것들이 누가 볼 때는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자기 기준의 만족의 기준인 거지 우리가 말하는 프로페셔널한 스탠다드는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그럼 있어 없어. 그러면 있죠. 그럼 그렇지. 중산층이지. 나 프랑스 가야겠네. 그리고 이미 사실 제가 대충 알고서 질문한 거예요. 이미 오바키님, 준바키님 중산층 이상이다. 프랑스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너무 재밌었던 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죠. 이제 한국 기준으로 그냥 저의 개인적인 자산만 따지면 중상층도 멀었거든요.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 프랑스 기준 하면 나 상류층 되겠는데? 마음만은 왜냐면 어쨌든 악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악기하는 사람은 마음은 상류층인데 이제 재정적인 건 상류층이 되기 어렵지만 그리고 이제 뭐 외국어 사실 영어는 이제 외국어의 축도 못 끼잖아요. 필수 언어여가지고 올라. ¿Cómo te llamas? 이거 어느 나라 말이지? 상류층. 근데 이 질문도 이제 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 질문에서 돈을 절대적인 가치로 얘기하진 않지만 이제 요리와 스포츠를 즐긴다는 건 이제 재정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즐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악기와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배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의 재정적 여유 그리고 예술의 가치를 두고 지원해줄 만큼의 정신적인 여유까지 있는 그게 포함되어 있으니까 돈이 너무 중요하지 않다고는 사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복지나 그쵸. 기본적인 어떤 의식주 이상의 것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와 내가 막 통장 잔고를 가지고 누가 더 중산층인가를 논하지는 않지만 이제 뭔가 나 오늘 이런 스포츠 배웠는데 좋았다. 그리고 막 이제 여행 가서 이제 어설픈 외국어로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좀 경험 더 해보고 이런 거에 가치를 두는 게 또 다양하고 풍요로운 삶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걸 조금 더 얘기하는 그 시대가 되었으면은 그러면 어떨까? 다시 중산층의 기준을 내가 나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넣고 싶어요? 이거는 해야 중산층이지. 이거 우리가 말한 돈을 빼고 이거는 이 정도 삶을 살아야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뭐 이제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에요.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제가 중산층에 들고 싶기 때문에 저의 기준을 넣겠습니다. 네. 즐기는 컨텐츠가 있냐? 좀 꾸준히 길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가 있냐? 예를 들어 전 책. 오, 공감된다. 네. 그 책을 통해서 어쨌든 이런 모임도 하고 배우고 또 저랑 다른 분들의 생각 나눌 수 있는 게 저는 제 삶을 지금 제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전 책
있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냐. 난 그게 그러면 그거 중산층. 받고 그거 네.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냐. 맞아. 그렇죠. 이걸로 갈게요. 좋습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중산층이다. 그렇죠. 우리는 중산층이다. 디폴트값 중산층. 그렇지. 저 근데 큰마키님 의견에 완전 동의를 하는 게 아까 얘기를 들었듯이 여유가 있어야지만 내가 문화생활도 즐기고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문화생활을 즐기는 거를 뭐 저의 약간 취미 이런 걸로 살아왔던 사람이라서 그런 문화 뭐 공연 보는 거나 문화를 즐기는 거나 그런 걸 되게 여유롭게 마음 뭐 지금 큰 오바키님 얘기하셨듯이 나눌 친구도 있고 그거를 보러 갈 친구도 있고 여유 있게 하는 게 중산층에 넣을 수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 잘 살고 있네. 우리가 기준 만들자. 네. 아니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준 만들자 하는 점이 되게 이 책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제가 제일 인상 깊게 그리고 계속 꾸준히 나왔던 얘기 중 하나가 다양성이거든요. 교육 과정에서도 1,0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0개의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명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게 바로 다양성인 것 같고 그 다양성의 기준은 내가 만드는 거. 우리 이거 다음에 할 이야기랑 또 연결되네. 저 이쯤에서 다음 책이 이거와 연결되는 바로 당신의 수식어입니다. 나중에 다시 또 깊게 얘기해요. 네, 끝에 가서 다시 소개해 드릴 테지만 이게 다양성이라는 것만큼 이제 요즘 시대에 중요한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게 그때 유현진 교수님이 TV에 나와서 했던 게 있는데 그 집이 보면 예쁜 동네가 있잖아요. 집들이. 그런 거 보면은 건축 자재하고 디자인을 놓고 봤을 때 건축 자재는 통일되되 디자인이 다양하면은 그게 통일성도 있고 멋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너무 다양성 추구한다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준점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디자인의 통일이 아니라 자재라고 하죠. 건축 자재가 통일됐을 때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풍경도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아니면 어떤 동네의 풍경도 이게 뭐 저는 어수선한 통일감, 어수선한 단정함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완전히 일자정렬 이런 거보다도 약간 벗어난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 안에서 이렇게 뭔가 질서가 있는 듯한 그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제 오바키님이 방금 그 묘사해 주신 그 장면이랑 되게 들어맞는다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그래서 좋아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희 다양성 얘기하니까 또 교육 얘기 잠깐 나왔는데 교육 챕터가 되게 중심에 또 나와요. 맞아요. 이 책이 정말 회사, 그다음에 가정, 학교, 그다음에 우리 산업까지 다 다루고 있어서 또 우리는 교육에 관심 있으니까. 네, 교육에 이제 관련된 일도 사실 조금씩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이 또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 어쨌든 코로나 겪으면서 타격 제일 많이 받은 게 바로 이제 학생, 학교, 선생님 그런 교육 구조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너무 큰 질문이긴 한데 좀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오바키님 어떠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력을 또 언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권위로서 가르치던 데에서 줌 세계로 온라인으로 가면서 선생님의 권위가 또 바뀌고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구조라서라기보다는 일단은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고 코로나 때문이라 아니더라도 교실의 인원수가 적어지고 아이들이 너무 개인별로 이제 독특함이 다 드러난 상태에서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자연스럽게 변화하는데 코로나 약간 양념 쳐준 느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런 거라서 코로나를 빼고 얘기를 한다면 교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자유로워진 거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간적인 제한 때문에 거길 가야만 가능했던 게 공간적인 제한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순기능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 이런 도시에서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좀 더 낙후된 지역이나 아니면 낙후되지 않아도 먼 지역에서는 그런 온라인 세상의 교육을 순기능 쪽으로 더 오히려 좋게 발전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오게 됐어요. 문화나 악기 쪽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낙후된 지역.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은 좀 마주치고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부하고 그래야지 사람에 대한 약간 친밀감, 다정함 이것도 나중에 얘기해볼 만한 책을 저희가 있긴 한데 네. 부딪히면서 오는 거를 느껴봐야 되는데 너무 온라인 세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맞아요. 안타까운 그래서 것 제가 같아요. 언급했던 강조했던 게 순기능이라고 하는 게 그 온라인의 장점만 잘 이용하는 걸로 가는 게 좋은 거죠. 온라인으로 완전 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아이들이 사람 마주치면서 성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거 아세요? 얘들이 코로나 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잖아요. 그래서 아기들이 언어 발달이 늦어졌대요. 맞아 들었어요. 왜냐면 입모양을 보고 언어 발달을 해야 되는데 입모양도 보고 근데 이런 표정을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언어 발달이 늦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네요. 근데 방금 두 분이 말씀하신 두 개가 이제 학교에 되게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지식 전달의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기능을 배우는 그거로서의 학교도 있고 저는 이제 둘 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이제 지식 전달의 기능은 사실 이미 저희 마음만 먹이면은 어디서든지 지식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나 학교의 역할이라 한다면은 이제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이제 이 다양한 이 삶에서 너만의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해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게 선생님의 역할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1대1로 학생을 많이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되게 가능한 얘기거든요.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에 따른 이렇게 커리큘럼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단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방향은 이제 한 5, 60명 이렇게 앉혀놓고 획일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학교보다 이 정보를 어떻게 얻고 무엇이 옳고 그른 정보인지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내가 살 길을 어떻게 살아야 가는지 이거를 제공해 주는 학교가 이상적이지 않나. 적어도 제가 다시 학교를 돌아간다면 이거를 원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학교의 기능도 바뀐 거죠. 예전에는 정말 기초 학력을 위한 지식을 위한 학교였다면 지금은 사실 보호의 기능이 더 많거든요. 그쵸. 특히 저학년으로 갈수록 그리고 사회생활도 배워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많이 퍼센티지가 사회성 발달의 목적으로 가고 있고 케어의 목적으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학년일수록 온라인은 안 되는 거야. 오프라인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보내야지 학교 가야 어머니들 편애하셔야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친구도 아까 메시지로 우리 한번 봐야지 그 친구 딸 이름 얘기하면서 같이 만나서 뭐 맛있는 거 먹어야지 했더니 언니 걔는 이제 학교를 갔으니 제발 우리 둘만 만나요. 제 친구도 같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기능이 바뀐 건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 역할 하셨는데 선생님 역할? 그러면 이제 채용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의사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이 있죠. 상담가라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서 상대하는 사람들은 성적도 중요하지만 너무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만 플러스 그 사람의 인성을 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뭐 선생님으로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자긍심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사회적 구조가 만들어준 걸 수도 있지만 의사도 마찬가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명성을 얻기 위해서 이거 말고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케어하는 그래서 그런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거는 그렇게 조금 더 필터를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것도 현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가능한 것만 꿈꾸는 삶 세상은 아니니까요, 그죠? 이렇게 교육 얘기하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가 그 수단으로서의 교육의 수단인 이제 교과서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교과서 하면은 무조건 종이책 아니었어요. 그죠? 이제 종이책도 있지만 이제는 오디오북, 뭐 이북도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 수업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바뀌는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면 선호하는 방식이 있는지 한번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준바키님. 저는 약간 옛날에 미니멀리즘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책을 좀 도서관에서 많이 빌려보기 시작하다가 그러니까 집에 이제 너무 많이 쟁이면 안 될 것 같아서 사놓고 그런 습관 하다가 요즘 이북으로 넘어오고 이북을 보다가 오디오북도 한번 들어보자 했는데 오디오북은 확실히 그러니까 너무 안 남아요. 그래서 안 남아서 다시 근데 저는 또 이북도 괜찮지만 종이책이 확실히 가독성이나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좋고 아직 LP가 왜 있겠어요? LP 네. 들으십니까? 나 있어요 집에. 이분들 아날로그 감성이 좋아하는데 없어요. 근데 이제 찾아가는 건 좋아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저는 종이책을 읽는 게 훨씬 책을 이해하고 이런 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원론적으로 가서 인간이 지금 이 오랫동안 이 지구를 지켜오면서 인간이 진화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면이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개념이 넓긴 한데 육체적으로 진화한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 진화했다고요? 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그 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는 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성장에서. 그러니까 뭐 눈이 더 좋아지고 뭐 이런 거는 유전적으로 진화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 점으로 시작을 해서 성인이 되기까지 과정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빨라진 적도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도 처음부터 터치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는 약간 아날로그 방식으로 크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흙을 만지고 큰다거나 종이도 직접 손으로 느끼고 만지고 크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북으로 넘어가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이티브 어떤 네이티브라고 하죠? 우리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인터넷 뭐 갑자기 태블릿 PC 이런 거 만지고 이거 뭐라고 해? 전혀 모르겠네요. 도와주고 싶은데 맞아 뭐라 그러지 그걸? 우리 컴퓨터 그 세대가 아니어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거든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애들은 아예 책을 넘길 생각 안 하고 터치할 생각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그거는 반대인 거야. 어. 당연히 이북이라든지 컴퓨터의 좋은 점들 사용해야 되지만 난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이상적인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반반이거든요. 그래서 책은 종이책. 제가 종이책 펴고 교과서 펴고 공부하고 책 읽는 세대여서 그런지 이게 종이책으로 읽어야지 그 한눈에 이제 얼마나 읽었는지 보이고 내가 얼마나 두께 이런 종이의 질감, 두께 이런 걸 느끼면서 읽어야지 그 책 읽는 맛이 나더라고요. 근데 악보는 이제 아이패드로 봐요. 그게 효과적이지. 네, 이게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이게 악보도 들고 다닐 일이 많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지기도 맞아. 하고 그 많은 걸 한 번에 들고 다니느니 이거는 정말 효과적이어서 그래서 아직 반반인 시대인데 책은 아직 종이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게 종이책이 아직 저는 종이의 질감이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그 서점에 들어갔을 때 종이 냄새 있잖아요. 그게 아직 좋은데 이거는 정말 세대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왜냐면 책으로 그냥 나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어떤 교수님 박사님은 지금 세대 애들 있죠. 제가 아까 말했던 디지털 네이티브 얘네는 다른 종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예 사고 방식이 다르다. 로직이 완전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다른 세대라고 그러니까 새로운 인종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종이책이 좋아요라고 얘기하지만 몰라 우리 밑에 저 밑에 애들은 종이책 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니까. 근데 제가 이제 다른 팟캐스트도 이제 곧 듣곤 하는데 제가 예스24의 그 팟캐스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거기도 이제 도서 이제 책 파는 이제 플랫폼이고 근데 종이책 이제 이북 나오고 이러면서 종이책 시장이 많이 이거 사라지는 거 아니야 싶다고 하셨는데 우려한 것보다 종이책은 여전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른 기능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지하철에서 책 가지고 다니기 싫고 이런 의미에서 그냥 핸드폰, 스마트폰 편의성으로. 저 그거 공감해요. 그냥 종이책과 이북은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제가 이북을 사고 보는 이유가 저는 출퇴근 때 책을 보는데 진짜 한 1년 전까지는 가방에 다 바리바리 싸들고 다녔었어요. 근데 너무 어깨가 아파서 그래서 이제 이북으로 몇 개 넘어가요. 시간 욕한 거 아니죠? 아니야. 나 사고 싶은데. 그래서 넘어온 거고 진짜 확실히 그 분리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종이책은 종이책대로. 각자의 기능이 있어요. 저는 운전할 때 윌라로 듣고 그 다음에 책 있으면 당연히 종이책 보고 없으면은 그냥 이북으로 보고. 그러니까 각자 때와 장소에 맞게 골라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진 거라서 저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디오북도 아까 물론 이제 완전히 책을 가독성 있게 읽으려면 사실 들어오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좀 잘 때 소음이 좀 있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이나 라디오나 팟캐스트나 이런 거 틀어놓다가 요즘에는 조금 들을 게 없어서 그런 책바퀴. 맞아요. 그거는 많이 듣죠. 그래서 오디오북으로 그런 소설 이렇게 듣는데 그것도 참 잘 오더라고요. 안 그래도 캐나다 사는 친구한테 잠 안 오면 한번 들어봐 하고 뭐 잠 잘 오는 팟캐스트 있니? 들어봐. 책바퀴. 그렇지. 이렇게 막 주변에 추천 많이 해주세요. 잠 잘 오는 방송입니다. 저희 다음 챕터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과연 도시를 해치실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 재밌는 실험이 하나 나오거든요. 얀겔의 시험이라고 꽃을 아니면 이제 맞아. 자연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벤치 자리가 있고 사람 구경할 수 있는 벤치가 있는데 저희 독서 모임에서는 이게 반반으로 나눴어요. 사실 책에서는 결론이 한쪽으로 몰린 것으로 나오는데 사람 보는 거를 좋아한다. 네, 아니면 자연경관이냐 다시 한번 여쭤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준바키님 어떠세요? 저는 꽃이었던 것 같아. 저는 그때도 기억나요.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꽃이에요. 뭐 사람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쳐다보고 있나? 그런가 봅니다. 저는 꽃, 식물 이런 쪽 보는 걸로 그냥 보면서 힐링하고 싶지 굳이 사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오바키님 저는 사람이에요. 사람 구경 너무 재밌어요. 그때도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요. 전 그래서 해외여행 가도 도시 좋아해요. 그냥 자연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면 좋고 도시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좋아해요. 저는 이거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거 MBTI 아니야? I냐 E냐 이거 아니냐 이런 생각했거든요. 저도 자연 보는 거 택했어요. 저는 사람이 없는 고요한 공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는 진짜 묻지도 말고 그냥 바로 그냥 꽃이었거든요. 자연을 보는 쪽으로. 여기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관자의 어떤 그런 것도 있는 방관자가 아니고 뭐지? 이렇게 관망? 관찰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입장에서 사람들 보고 저는 이제 가끔 엿듣기도 하거든요. 대화 같은 거. 원래 그 맛에 카페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또 재밌는 이야기들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감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지. 사람 많은 거 안 좋아하는데 사람들 속에서 나 혼자 보이지 않게 쉴드를 쳐놓고 있는 것이 나는. 그렇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카페를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백색 소음이라 그래서 막 소음이 맞지만
소음도 많고 사람도 많지만 이게 나와 관계되는 그 소음과 사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안정감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오바키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실험의 결과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을 많이 보는 쪽으로 벤치에 더 사람들이 많이 앉았다. 이게 도시 공간에서 나오는 본능이라고. 예,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어서 이게 바로 이제 뭐 트렌드나 뭐 유행이나 아니면 유행하는 영화 이런 거를 더 보고 따라하려는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도시가 커진 이유고. 나 갑자기 뜬금없이 생각이 났는데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뭘까요? 두려움, 무서운 거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내가 등 돌리고 앉아있다가 누가 나 치고 가면 어떡해. 누가 날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애인가 상상력이 좀 있으신 저요? 편이에요? 네. 좋아요. 상상 좋아요. 약간 저 방금 김은희 작가님 그거 봤는데 약간 그 결인 것 같은데 막 뒤에서 누가 나와서 놀래킬 것 같고 칼 들고 서 있을 것 같고. 그럼 나는 꽃 보고 앉아 있으면서 카메라로 뒤에 이렇게 비춰보고 있을 것 같아. 백미러 보는 것처럼. 저 이 도시 공간 하니까 이제 쇼핑 얘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쇼핑이 특히나 코로나 겪으면서 더 이게 계층이 나뉜 것 같은데 바로 공간 소비냐, 물건 소비냐. 정말 중요한 포인트. 네. 혹시 이 두 가지에 대한 확고한 기준이 있으신지, 이거는 공간 소비를 한다, 이거는 물건 소비를 한다, 아니면 자기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을 더 선호한다,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준바키님 어떠세요? 저는 그냥 반반인 것 같은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전 쇼핑하러 가서 한 5분 만에 나오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공간 소비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공간 소비가 아니지. 쇼핑에서 5분 만에 나오는 거면 공간을 소비하지 않고 물건만 소비하고 오는 거지. 물건 소비하고 그 주위의 공간을 가는. 확실하게 나눠지고 물건은 물건 근데 사고. 맞아요. 만약 그것만 그냥 정말 딱 쇼핑 본가만 봤을 땐 저는 물건 소비가 맞죠. 저는 시간 소비. 어떤 면에서 예를 들어 주신다면? 그러니까 쇼핑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옷이 살 게 있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거기에서 공간에 오래도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시간을 쓰기 위한 거야. 누구와 함께.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공간에 있는 거지. 그 사람과 시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쇼핑에선 그렇고 그 밖에 다른 거는 커피숍을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가요. 비싸잖아요, 커피값이.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게 그 공간값 포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꺼이 낼 의지가 있어요. 나는 그 카페는 공간이 좋기 때문에 카페는 그야말로 공간을 소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 같아요. 쇼핑은 그냥 옷 사러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온라인 쇼핑을 해요. 왜냐? 귀찮아 거기 가기가. 특별히 데이트하는 거 아니면은 구경할 것도 없고 저는 마트 쇼핑도 별로 안 좋아해서요. 살 거 딱 사고 나오거나 그래서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지. 그러면 저는 마트 쇼핑은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다르다니까 아이템마다. 그러네. 아이템마다 다르네. 서점도 맞아. 마찬가지야. 책, 이북, 교보 뭐 문고 가서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제가 올해 책 안 사기 하고 있잖아요. 교보 문고 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쇼핑이 줄더라고요. 안 보니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지금 두 분이 다 하셨어요. 서점 얘기, 카페 얘기. 저도 카페 만약 커피가 마시고 싶다면 그냥 저는 집에서 만들어 마셔서 이걸 그냥 텀블러에 넣어서 들고 가고, 만약 그 앉아서 내가 뭔가 집과 다른 공간에서 집중할 공간이 필요하다 하면은 이제 좀 비싼 커피더라도 조용하고 좀 이제 한적하고 깨끗한 곳에 카페를 가서 조금 더 비싼 커피를 이제 기꺼이 돈을 내고. 그다음에 책에 대한 생각은 나름의 기준이 있긴 한데 이제는 그냥 동네 책방에 가서 이제 로컬 비즈니스를 이제 서포트해야 되겠다는 이제 약간의 사명감이 있어서 뭐 큰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그냥 온라인 서점보다 뭐 1,000원, 2,000원 더 비싼 정도인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그 동네 책방 가서 삽니다. 맞아. 2,000원에 벌벌 떠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니까요. 제가 이렇게 포인트도 마음이 받아야 여유롭습니다.
1,000원, 2,000원은 그 대신 거기 앉아서 진짜 한두 시간 앉아서 책도 다 둘러보고 그다음에 이 서점에는 무슨 이게 분위기가 있나 이 책을 여기에 큐레이션은 어떤지 그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책방 주인님들과도 얘기 나눠보면서 조금 말 한 번씩 더 붙여봐서 조금 더 배워보고 새로운 거 얘기 나눠보고 이런 걸 너무 중요시해가지고 가는데 또 제가 옷을 되게 좋아하는데 옷은 온라인 구매합니다. 제가 원하는 옷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오프라인에서 가면은 민폐인 거예요.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거든. 하루 종일 보고 앉아있고 입어봐야 되거든. 그럴 바엔 그냥 내가 온라인으로 내가 정말 원하는 거를 이제 골라서 산다. 그래서 저도 이제 섞인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정말 물건 소비고 어떤 거는 공간 소비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공간에 돈을 기꺼이 내는 거 자체가 지금의 문화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이게 상업시설이 변하는 트렌드도 그쪽인 것 같고 이제 물건을 파는 것도 이제 중요한 목적이지만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경험을 소비자에게 경험을 사는 거죠. 네, 보여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마케팅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경험주의를 네. 굉장히 많이 언급하셨어요. 이렇게 공간 얘기, 뭐 쇼핑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인데 혹시 이런 좋아하는 공간들이 많은 어떤 동네가 있으신가요? 어떤 이런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저는 이제 막 성수동 이런 약간 개발 덜 된 성수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개발 덜 된 성수동. 아니 이게 왜냐면은 저도 성수동이 이렇게 큰 줄 다양한 줄 몰랐는데 그 전에는 약간 서울숲 쪽에 정말 힙한 곳밖에 없는 서울숲 쪽에 힙한 성수동을 갔다가 엊그저께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서 약간 조금 벗어난 성수동 쪽을 갔는데 거기는 아직 막 진짜 뭐 자동차 수리 공장, 철물점 이런 게 그냥 아직 살아 있더라고요. 거의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정말 힙한 카페 아니면 무슨 소품점 아니면 서점, 독립서점 이런 게 있고 그러면서 그게 근데 그런 카페 이런 상점들이 갑자기 막 진짜 이질감 있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철물점이랑 또 어떻게 묘하게 조화가 되어 있어. 그 느낌을 가져가면서 이제 새롭게 지은 그런 그 느낌이 있어서 너무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두 분은 혹시 자신만이 좋아하는 동네 분위기 이런 데가 있는지. 저는 딱 그런 건 없는데 도시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주차가 항상 먼저예요. 주차의 편리성이 항상 넘버 원.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은 것도 싫어해. 그러니까 자꾸 딴 한적한 데 찾아다니고 하는데 저는 광교가 좋더라고요. 광교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공원도 너무 좋고 교통도 너무 좋고 근데 서울에서 산다라고 하면은 나는 거기 석촌호수 있죠. 거기 너무 좋던데. 그래서 서울에 살면 석촌호수, 경기도에 살면 광교 이렇게 중산층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상상.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은데 아니, 시간을 보니까 지금 약간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이런 부분이 참 어렵네요.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 책을 친구들에게 한 줄로 추천해준다. 그럼 어떻게 추천하시겠어요? 공간의 다양한 걸 연결해서 보고 싶으면 한 번쯤 읽어봐도 될 것 같다. 약간 이렇게. 금바퀴님은요? 저요? 유현진 교수님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읽으세요. 오바키님은? 나는 유현진 교수님의 다른 책 추천해 줄 것 같아. 그 책 좋다고 저도 추천을 꽤 받았어요.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고 해서 이 책,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코로나에 맞춰 있어서 이제 코로나 좀 잊고 살자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잊고 살고 싶어서 그런지 공간이 만든 공간은 전 좀 더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시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간이라는 이 단어 하나로 이렇게 1시간 동안 진짜 끊임없이 얘기를 할 수가 있네요. 책 한 번 읽어보시면
저희와 이제 같은 의견을 공유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읽고 저희 방송 들어보시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책은 뭐죠? 당신의 왠지 한번 영어로 꼬고 난 다음에 영어를 저희가 자꾸 영어로 시켜가지고 준박기님. 당신의 수식어. 다음은 책은 전우석 작가님의 당신의 수식어라는 책입니다. 네, 전우석 작가님은 이제 미국의 변호사 하시던 분이 다큐멘터리를 영화 찍고 그 다음에 그 찍은 과정을 책으로 낸 게 당신의 수식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시는 것도 좋고 이 책을 읽고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제목이 써놨는데 어디다 써놓은 거야? 헤르니모. 네. 헤르니모라는 제목이에요. 다큐멘터리가.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것도 좋고 이 책을 읽어보시면 저희 다음 팟캐스트 들으실 때 조금 더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거든요. hi.bookwheel이라고 hi.bookwheel이라고 아이디 검색하시면 저희 이제 업데이트 소식 그리고 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팔로우하실 수 있어요. 그냥 검색어에 책 바퀴라고 치셔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준바키님 덕분에 아이튠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예. 아이튠즈에 책바퀴 치시고 이제 구독 누르시면 업데이트되는 새로운 에피소드들 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럼 저희는 큰바퀴, 오바퀴, 준바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편하게 한 것 같아. 나 오늘 좀 편하게 그래, 머리를 비우고 와. 이렇게. 나 머리 비워야겠다. 나 와서 생각했어.